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유튜브 영상 제목만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우선은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작년 잭슨홀 때부터 이 지수에 대해서는 이분의 인터뷰에 대해서 신봉하고 좋아하는 이제 톰리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비트마인 때문에 이미지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25년 잭슨홀 금리 인하 맞춘 거는 거의 이분이 유일무이하다고 제 기억 속으로는 좀 있거든요. 독보적이라고 생각 들고. 이분이 시장 매크로는 되게 잘 맞추는 분 같아요. 톰리 이분이. 제 채널에서 시장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병목에 어떤 수혜 섹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주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제가 그러한 디테일보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보유한 회사의 주가는 이제 금리라는 중력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개별 기업의 호재, 실적 발표나 신제품이 생기는 그런 특정 종목으로 이런 이슈들은 돈을 쏠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금리와 유동성은 자산시장 전체로 흘러들어오는 돈의 총량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고기가 뛰어난 저수지라도 이제 물이 빠지면 유동성 축소, 이제 모든 고기가 바닥에 드러나듯 주가가 하락해요. 하지만 반대로 물이 차오르면 이거 유동성 공급, 부실한 기업의 주가까지 함께 떠오르는 자산 가격의 착시가 발생해요. 이제 투자자에게 주식은 항상 안전자산인 국채하고 비교 대상이 돼요. 국채 금리가 1%일 때는 주식에서 4에서 5% 수익만 내줘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립니다. 국채 금리가 5% 이상일 때는 위험을 짊어지고 주식을 사기보다 가만히 있어도 5%를 주는 무위험 국채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해요. 이는 기업의 개별 악재와 상관없이 시장 전체의 매수세를 실종시킵니다. 그래서 금리는 기업과 투자자 대 돈을 빌리는 비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증가해 순이익이 줄고 설비 투자나 R&D를 축소하게 되고,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과 개인 모두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사는데, 금리가 오르면 레버리지 투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매수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요약하자면 기업 분석은 어떤 배가 더 튼튼하고 빠른가를 찾는 과정이라면, 금리와 유동성은 바다의 파도와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가를 결정해요.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배라도 태풍과 썰물 앞에서는 항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 잭슨홀을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5월에 연준 의장이 케빈 허쉬로 교체됐고, 새 의장은 이제 취임 전후부터 기존 연준의 핵심 소통 방식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선언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 잭슨홀은 사전에 힌트를 절대 안 주는 의장이 1년에 한 번 대형 연설을 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7월 29일에 잭슨홀 연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허쉬가 백지 상태라고 하면서 잭슨홀에서 더 큰 질문을 다루고 싶다고 시사했어요. 이 발언은 이제 다음 금리 인상 힌트보다 저는 장기 통화정책 방향 자체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 객관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 CME 페드 워치를 보면은 9월 인상과 동결 확률은 거의 5대5 수준이더라고요. 코인 던지기처럼. 그리고 요즘 국채 30년물 금리가 한 5% 넘는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고금리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이 꽤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이제 장기채 수급 불안이 시장을 누르고 있지만, 잭슨홀 전후로 나올 시장의 과도 우려, 이제 단기 조정은 제가 생각했을 땐 오히려 주식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해보면, 왜냐하면 첫째, 국채 금리의 발작은 정책 금리가 아닌 수급 패닉에 의한 착시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은 중앙은행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적자하고 발행 물량 증가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만든 일시적 발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연준이 이제 잭슨홀에서 시장을 완독하면서 이제 추가 긴축 우려를 덜어준다면 금리 상단이 좀 제약되면서 증시를 누르던 억눌림이 빠르게 해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 이제 실적과 체력이 뒷받침되는 실질 이익 장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 불안으로 조정받는 와중에도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주요 이제 기업들의 현금 창출력, 그리고 실적 모멘텀, 이제 AI 투자 및 영업이익은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매크로 금리 변수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 평가만 이제 저평가된 상태가 되면, 과도한 투매는 실적이 우수한 종목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셋째는 이제 계절적 피크 악재 이후에 나타날 4분기성 이제 계절성 랠리 때문이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8, 9월은 가장 이제 잭슨홀 펀드 리밸런싱 이런 불확실성이 맞물려가지고 이 지수가 막 흔들림이 극대화되고 조정을 받는 시기였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잭슨홀 이후에 이제 9월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통상 4분기부터 연말까지는 좀 강하게 반등하기도 하고, 또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도 있잖아요. 그런 패턴도 반복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저를 시장에서 못 떠나게 하는, 시장을 떠나지 않는 투자자라서 또 느끼는 확증 편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로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인 거죠. 이제 시장의 공포, 이제 금리 발작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리해서 보는 눈이 중요한 거죠. 잭슨홀 연설을 전후에 이제 만약 지수가 9월에 계절적 약세하고 맞물려서 단기적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 전체의 이제 유동성이 잠시 빠지면서 발생하는 가격 할인 행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이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죠. 바닥에 드러난 수많은 배들 중 가장 튼튼한 해자를 가졌고 AI와 실적이 묻은 그런 강력한 엔진을 단 기업을 골라 담아야 합니다. 물론 저 역시 이제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승의 무게에 좀 편향을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시경제라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결국 긴 호흡으로 보면은 주가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라는 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 뭐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에 완화적인 메시지를 던져줄지, 아니면 9월에 이제 계절적 조정이 더 깊게 나올지, 그런 부분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감이 안 와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저는 항상 강세론자였고, 또 야덴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분도 있는데 그분도 엄청난 강세론자고 S&P 500이 뭐 연말 혹은 내년에 8,4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냥 상상의 영역이니까 이제 매크로 바람을 뚫고 나갈 진짜 해자를 가진 수혜기업을 찾는 이야기로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